자, 민법 총칙 두 번째 파트, 의사표시와 관련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중에 이제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몇 가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4가지 기본이 되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107조죠?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여기서 진이 아님이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진이 아님이죠. 진이 아님의 뜻이 뭐다?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이게 진이 아님입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한 것이라도 그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가 원칙이 되죠. 그러나 여기 이제 107조 1항 단서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다. 악의. 이게 악의죠. 알 수 있었다. 이게 뭐죠? 과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항의 의사표시 보면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진의 표시 조문입니다. 일단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원칙이 유효하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하는 의사표시. 이게 비진의 표시죠. 거짓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비진의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진의의 뜻이죠. 판례입니다. 이거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기억합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뒤집어서 내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틀린 걸로 잘 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는 바라진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건 비진의 표시라 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이란 말은 진이 아님이란 뜻이에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라는 말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비진의 표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달달달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게 의사죠. 이게 진이죠. 증여를 하기로 마음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도 나왔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건 이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법률상들은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을. 자, 을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거예요. 역시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명의를 빌려준 을이 주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진의의 뜻과는 판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진의 표시는 또 하나 사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자, 요게 포인트죠.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였다. 요게 비진입니다. 원칙이 뭐였죠? 유효.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 그런데 을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악의 또는 과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야. 반면에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의리,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의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반대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 의리, 선이 앤드 무과실이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 형태 문제를 대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두 번째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요.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이 허위 표시는 또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통정이란 말은 상대방과 합의했다. 상대방이 양해를 해줬다. 상대방과 통모를 했다. 상대방과 뭘 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위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란 뜻입니다. 자,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갑이 비진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도 합의를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허위 표시다. 자, 의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매매가 있죠.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 즉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친구 을과 짜고 자신 소유 X 토지를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갑은 매도 의사 없고 을도 매수 의사가 없어요. 매도 의사, 매수 의사가 없지만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이 사례 형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참,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죠. 따라서 을 등기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지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 때문에 갑이 말소를 안 하고 있다면 갑의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의 이 가장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채권자가 법원으로 달려가서 갑을 간의 매매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요 세 가지가 가장매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허위 표시는 사례 형태가 잘 나옵니다. 가장매매 사례 형태죠. 갑의 채권자가 갑 소유 A 토지를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 소유 A 토지를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자, 갑은 그걸 피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허위 표시 사례 형태죠. 자, 이때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을의 소유권 등기도 무효죠. 또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죠.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즉 등기를 돌려달라, 등기를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있으니까 말소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갑과 을과 가장매매가 있을 때 갑을 간의 가장매매에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두 번째가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거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걸로 끝나진 않고요.
병이 또 팔아먹은 경우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을이 가장 매순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자, 이때 제3자 병은 선악을 구별해야 되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선의의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제3자 병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자, 제3자 선의가 추정된다라는 건 제3자는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죠. 이거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과실 의무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거래했으니까 전득자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가지가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은 을에게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정도 허위표시 가장매매 형태로 사례 형태로 대비를 꼭 해두셔야만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으셔가지고요. 머릿속에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행위하고 은닉행위. 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여를 감추고 은닉하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밉니다. 이때 증여는 은닉행위가 되고요. 매매는 가장행위가 됩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의 매매는 가장행위죠. 무효죠. 하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됩니다. 자, 증여가 유효하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 증여가 유효하고 따라서 을등기 유효하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아까 가장매매에서는 을등기가 무효여서 병은 선의만 보호를 받지만 가장행위 은닉행위로 나오면 을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를 반드시 구별해서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조 2항의 제3자, 요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108조 1항 허위 표시는 무효다.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을 좀 외워놨다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놈들을 외워야 되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은 108조 2항의 제3자란 허위 표시한 당사자, 가장매매 당사자 각과 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속인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매매가 있죠? 그러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무효입니다. 그거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를 한 사람, 그 사람을 한정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제3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누구냐? 요 첫 번째 거 허위 표시 당사자와 그 상속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 표시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 거래를 맺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제3자는 선이 있기만 하면 되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봤죠. 108조항의 선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죠.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봤죠. 그래서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이죠. 자, 네 번째 엄폐물법칙.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봤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면, 즉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면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허위 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죠. 자, 이렇게 108조의 제3자와 관련된 빈출되는 지문들을 머릿속에 딱 넣고요.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자인 놈과 아닌 놈들, 그 중에 아닌 놈들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꽤 많죠.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이나 법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쭉 건너뛰어서 상속받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일단요, 이 다섯 놈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노랗게 되어 있는 본인이라는 키워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다섯 놈은 적어도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다 기억해 주시면 참 좋긴 한데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앞머리 따는 거예요. 본인, 법인,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 추심 목적, 일반, 주식회사, 그 다음에 후순위, 상속, 수익자, 지위. 이런 식으로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자꾸 중얼중얼 하시면 됩니다. 본인, 법인,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 추심 목적, 일반, 주식회사, 후순위, 상속받은 자,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한 번만 더. 본인, 법인,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 추심 목적, 일반, 주식회사, 후순위, 상속, 수익자, 지위. 이런 식으로 자꾸 중얼중얼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놈은 좀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요 다섯 놈은 꼭 좀 기억해달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허위 표시가.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고는 다르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 표시한 사람이 모른다. 그게 차고죠. 자, 109조는 조문 이렇게 돼 있죠.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착오가 아닙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 그냥 과실도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못한다. 자,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 착오다 그랬죠. 자, 그럼 내용 간단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거를 말한다. 예, 갑이 A 물건을 개당 1,000원에 1,000개를 살 생각으로 을에게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개당 1,000원 곱하기 1,000개라고 해야 되는데 개당 10,000원으로 표시했어요. 깜빡해서. 의사는 1,000원, 표시는 10,000원. 모르고 자신의 의사 1,000원과 표시 10,000원이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전형적인 착오가 됩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거.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입니다. 다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여기서 어떤 게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거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건 취소가 다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나? 자,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에서 핵심이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주관적 요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가 판례죠.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해야 할 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것들을 암기를 좀 해주셔요. 아닌 거. 시가를 착오하거나 면적을 착오하거나 내가 산 땅의 지분이 부족하거나 소유자를 착각하거나 가압류전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착각하거나 구상금 채무를 소비대타 채무로 착각하고 보증을 섰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대법원에 해야 할 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나오죠. 중대한 과실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 못하죠.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땅을 사면서 그 땅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 4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아요. 그리고 이용했어. 요게 사기입니다. 아, 저놈이 착오에 빠졌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용해 먹는 게 사기야. 따라서 착오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4번 최근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 2번을 봅니다. 뭐 고려청자가 아닌 걸 고려청자로 착각하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2번 중개사 말을 믿었다고 돼 있죠. 중개인 말을 믿고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경우와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동기착오를 생각해 볼게요. 동기착오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이유죠. 이유.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살 생각을 해요. A 토지를. 그래서 A 토지를 팔아라고 표시했어요. 자, 을의 의사 A 토지를 사야지. 표시 A 토지를 팔아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을이 A 토지를 왜 사는가? 왜? 이게 동기죠. 공장 지으려고. 그런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 이런 게 동기착오예요. 그래서 동기착오는 동기가 착오가 있을 뿐 의사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동기착오입니다. 그래서 동기착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표시하게 된 이유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A 토지를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장을 지으려고 산 경우 이렇게 되죠. 원칙은 백구조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 못합니다. 다만 예외, 우리 판례 둘 중에 하나. 공장을 짓고자 하는 을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또는 을이 갑에게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갑에 의하여 갑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을은 땅 주인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공장 지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즉 을의 동기의 착오가 갑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요럴 때는 착오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지문에 나왔죠?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서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국가에 증여한 경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와 관련해서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갑에게 표시하여 갑이 알게 되는 걸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그 땅에 공장을 짓기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동기의 착오의 개념과 어떻게 처리하는가 및 판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